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인으로 나오신 홍성익 사장님, 예,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뭐 다 이미 공개됐습니다만은 증인이 2년간 근무를 하셨고 연간 연봉은 7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해 퇴직금 쪽 비슷하게 해서 7천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러면 연간 한 1억 정도를 받아가셨는데요. 조인트 벤처와 관련한 일만 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는 1년간 1억 정도의 돈을 받으시는데 출근은 며칠이나 하셨죠? 출근은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예. 일이 본인의 개인 일이 있으시거나 회사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예, 그래서 52주 중에 몇 번이나 나오셨던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반 이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 이하, 한 20번 정도 나오시고 1억 정도를 받아가신 거죠. 그러면 나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회의에 참석하시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나와서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나와 계시는 건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제 나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연간에 있어서 조인트 벤처와 관련한 그 UBM텍의 회의 자체의 사내 회의나 뭐 아니면 대외적인 회의에 참여하신 거는 몇 회나 됩니까? 1년에? 그것이 회의할 때 그냥 같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 동참하시는 게 몇 번이나 되실 것 같아요? 저 후보자님이요. 예, 예. 글쎄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 회의가 특별하게. 왜냐하면 실무자 위주로서 하고 예. 자문이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저희들 조인트 벤처 설립 기획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예. 거기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만 요청을 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은 1년에 몇 회 정도나 됩니까? 글쎄 몇 번 없었습니다. 예,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 3월경에 거기 주주가 바뀌면서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두부 자르듯이 거기서 싹 스톱이 된 건 아니고 예. 점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못 그만두시고 계속 계셨던 것이지 그때 만약에 딱 그만뒀으면은 예. 정말 그 해에 그만두실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입사 초기나 뭐 이후에라도 후보자가 뭐 서면으로 일정 정도의 자문서나 의견서 같은 걸 제출하신 적도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자문역을 하시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일종의 얼굴 마담 역할이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얼굴 마담은 아니고요. 한마디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큰 보물이 같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억씩 받고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1년에 7천만 원을 사성장군을 모셔서 그런 말씀을 1년에 몇 번 듣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방금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문에 자주 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 군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앞서 백군기 장군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과 관련한 그 잠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결정은 노인들이 하고 전쟁터에는 젊은이들이 나간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많은 청년 장병들이 지금도 63만 명의 장병들이 지금 전장을 지키고 있는데 앞서 그 백 의원님 답변을 주실 때 대부분의 요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가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요지의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고 참 참담한 것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자살자가 매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통계를 못 봤습니다. 예. 국내 자살은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한번 증가하기도 하는 걸 서로 알았습니다. 2008년도에 75명, 2009년도에 81명, 2010년도에 82명, 2011년도에 97명입니다. 작년에만 잠깐 줄어서 72명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 서면 질의로 답을 주셨을 때 물론 본인이 다 작성하신 건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면 질의에 국내 자살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더니 국내 자살은 감소 추세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살에 대한 인식이 과연 제대로 있으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게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지금 자살과 관련한 기존의 인터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군 사망사고 유족들께서 국회에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느라고 정면을 쳐다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기자회견을 하고 가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셨는데, 후보자가 이 장병들을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자살에 관해서 제가 인터뷰에서 했고 보도되었던 내용은 종합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의 소관사항이라는 것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슬픔을 준 것 같습니다. 제 문장의 일부가 그렇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슬픔을 느꼈다면 정말 여러 가지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그 글 뒤에는 중요한 그 것은 내용은 아까 답변하실 때 충분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까지 다 명기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부만 보도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인터뷰에 말씀을 한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이 자살이 감소 추세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지금 올해만 해도 자살자가 13명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나온 자료인데 2월 7일 날 나온 자료로만도 13명, 그래서 같은 기간으로 치면 16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의문사 문제, 그러니까 군내 사망 중에서도 자살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많은 의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엔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장병들이 군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찌됐건 간에 죽었다. 그러면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계속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책임만이라고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다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2000년에 이사단장으로 재직하실 때 3월쯤입니다. 이때 예하부대인 63포병대대에 자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좀 오래전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때 이 부대를 방문하셔서, 자살 사고가 나자마자 부대를 방문하셔서 연대장에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이런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당신이 괜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경력금 50만 원을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되고 본인이 하셨던 말씀도 제보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만 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그 1483호에 보면 사고와 관련해서 이 지휘 감독 책임과 개인 책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 감독자의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많은 죽음들도 그저 자살, 의문사 이렇게 정리되고 처리돼 버리는 죽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